다리가 길어 보이는 하이힐은 여성들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랜데요. 하지만 발 모양의 변형을 부르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분당차병원 정형외과의 최우진 교수와 함께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의 제1중족 발가락 관절을 기준으로 발가락 쪽의 뼈가 바깥쪽으로 치우치고 발 뒤꿈치 쪽의 뼈는 반대로 안쪽으로 치우치는 변형을 말합니다. 이 변형은 발이 수평면에서의 변형을 의미하는 용어지만 실제로 발가락이 발등 쪽으로 휘거나 아니면 회전 변형을 동반하기 때문에 3차원적인 변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선천적인 요인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선천적인 요인으로는 원위 중족 관절면각이 과다하게 커져 있는 경우에 아니면 평발처럼 발이 넓은 경우 아니면 원발성 중족골 내전증이 있는 경우나 과도하게 유연한 발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천적 요인, 그러니까 외재적인 요인으로는 하이힐 등의 신발코가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이용하시는 경우나 아니면은 외상에 의해서도 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제1중족 발가락 관절 안쪽에 돌출 때문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이 부위가 신발의 자극을 받아서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차적으로는 첫 번째 발가락 옆에 있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발가락에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과 겹쳐지거나 관절이 탈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발가락 쪽에서도 관절이 돌출되는 변형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무지외반증은 외형적 변형만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찰이나 방사선 촬영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무지외반증 환자의 치료 여부는 환자의 불편한 정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이고요. 아무리 변형이 심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외관상의 개선이나 예쁜 구두를 신고 싶어서 수술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 흉터가 남을 수가 있고 수술 후에도 하이힐 등의 불편한 신발은 신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로서는 돌출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발가락 쪽이 넓고 굽이 낮은 신발이 추천되며 운동화를 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엄지발가락의 돌출 부위 및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아래가 자극되지 않도록 신발 안에 교정 깔창을 넣기도 합니다.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때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매우 다양한 수술법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나 변형의 정도, 환자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 등을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법은 일반적으로 돌출 부위의 뼈를 깎아내고 내외측으로 치우친 뼈를 잘라서 각을 교정하고 짧아진 근육 및 연부 조직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무지외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굽이 7cm 이상 되는 하이힐보다는 부드러운 재질의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신의 발 사이즈보다 1cm 정도 여유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고요. 또한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주는 발가락 스트레칭을 자주 해서 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면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신으시고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궈 가볍게 주물러 주어서 발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도 발 건강에 좋습니다.